의성의 반려견 테마파크에서 이용객의 반려견이 테마파크 상주견에 물려 죽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의성군은 피해 견주에게 병원비와 장례비 등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리 부실 문제는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경북도 교육청이 민선호기 1년간의 주요 성과로 더불어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인성교육을 꼽았습니다. 임종식 교육감은 올해도 따뜻한 경북교육을 세계교육의 표준으로 키워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은 K2 공항 이전 부지를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글로벌 스마트 문화 수변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등 지역 인재를 키우는 사업에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북도사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설명회를 열고 올해 시범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한 달 전 의성군 반려견 테마파크에서 이용객이 키우던 반려견이 테마파크에 상주하는 개에 물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상주견의 견사에 제초 작업을 하면서 열린 문틈으로 상주견이 빠져나가며 생긴 사고였습니다. 반려동물과 반려인들이 많이 찾는 장소인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홍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6월 5일 오전 의성 반려견 테마파크에 상주하는 개 한 마리가 운동장을 가로질러 달리고 뒤이어 흰색 강아지 한 마리가 뛰어옵니다. 이내 뒤쪽에서 상주견 한 마리가 더 옵니다. 세 마리가 엉겨붙자 근처에 있던 직원이 뜯어말리고 흰 강아지를 품에 안아 주인에게 인도합니다. 강아지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상주견에 의해 갈비뼈가 부러지고 폐가 손상돼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고 더군다나 의성군에서 운영하는 곳이라고 해서 일반 다른 사설기관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믿고 캠핑을 가게 되었는데 지금도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사고의 시작은 제초 작업이었습니다. 상주견은 평소 견사 안에 있었지만 견사 내 제초 작업으로 이날은 테마파크 앞마당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앞마당에는 운동장으로 통하는 문이 있는데 항상 닫혀 있습니다. 하지만 작업자들이 이동하며 문이 열렸고 그 틈으로 상주견이 운동장으로 들어가며 사고가 난 겁니다. 테마파크 내 캠핑장을 이용하던 A씨는 홈페이지를 통해 운동장 이용 시간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입장 시간만 있고 구체적인 퇴장 시간은 명시돼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캠핑장 측은 문자 메시지로 이용 시간을 안내했지만 A씨가 전화번호를 잘못 기재해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일 직원에 의해 오전 9시까지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들었고 그즈음 반려견과 산책을 나왔다가 반려견을 잃게 된 겁니다. 반려견들과 보호자분들이 이렇게 놀러 오는 장소에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발생돼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홈페이지 상으로 지금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최대한 빨리 수정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째. 의성군은 들여놓은 보험을 통해 보상을 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았고 이용객을 위한 공지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반려견 테마파크라며 대대적 홍보를 진행했던 의성군. 반려가족의 안전을 위해 보다 촘촘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TV 뉴스 홍하영입니다. 네, 김민지 아나운서. 학교 교육에서 공부 말고 또 중요한 교육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항상 인성을 많이 강조하는데 인성교육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어린 시절 인성교육이 이뤄지는 곳 또한 학교입니다. 경북교육청이 민선호기 1년간 주요 성과로 더불어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인성교육을 꼽았습니다. 올해도 따뜻한 경북교육을 세계교육의 표준으로 키워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는데요.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4기에 이어 5기에도 따뜻한 경북교육을 내세운 경상북도 교육청. 그동안 가장 큰 성과로 인성교육을 꼽았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출세만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이웃과 나라, 인류를 사랑하는 따뜻한 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쏟았다고 밝혔습니다. 임청각에서 하얼빈까지 독립운동길 걷기를 추진하였으며 민선 5기에는 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전쟁 당시 지역의 격전지를 걸어보는 평화로 미래로 호국길 걷기를 통해 아이들에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온라인 국제교육과정 운영, 직업계고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 등 22개 사업을 세계교육 표준을 위한 경북교육의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습니다. 독도의 자연과 역사, 가치를 배우고 독도 문제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사이버 독도 학교는 영문판 콘텐츠를 구축해 독도 교육의 세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메타버스 독도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사이버 독도학교 세계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독도교육원 설립을 추진하여 세계 시민에게 독도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리고 지구촌 평화를 수호하는 세계 속 독도 외교관을 육성하겠습니다. 특히 K-팝과 K-푸드 등 우리 문화가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며 이제는 K-에듀 시대를 열기 위해 따뜻한 경북 교육을 세계 교육의 표준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경상북도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설명회를 열고 올해 시범 운영에 나섰습니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외국인에게 비자 특례를 부여해 지역사회 정착을 장려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영주, 영천, 의성, 고령, 성주를 시범 사업지로 선정하고 내년에는 도내 모든 시군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외국인의 입국부터 영주, 귀화까지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글로벌 한글 학교와 경북 비자센터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영주시가 신소득 과수로 육성하고 있는 플럼코트에 망고린과 망고자두 영주라는 브랜드를 개발하고 지난달 상표 출원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럼코트는 농촌진흥청이 자두와 살구를 교배해 만든 과일로 모양과 식감 등이 망고와 비슷합니다. 영주시는 지난 2019년부터 플럼코트 육성 시범 사업을 시작했고 현재 22개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단체장들이 임기를 시작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단체장들의 입장에서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또 지역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한 해였습니다. 동시에 지역의 더 큰 미래를 고민했던 시간이었을 텐데요. 박근수 기자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을 만나 지난 1년의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지역 발전 방향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민선 8기 임기를 시작하신 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취임 1년을 맞는 소회는 어떠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년 동안 정말 많은 동구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우리 주민들 모두 동구의 기분 좋은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우리 동구에 대해 기대가 매우 크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 기대가 실망이 되지 않도록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네, 몇 가지 현안들을 좀 챙겨볼 텐데요. 아마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지난 4월에 국회를 통과했던 대구 경북 신공항특별법에 대해서 기대를 상당히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역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우리 동구 주민들은 공항기전을 확정지은 2020년과 특별법이 통과된 2023년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어렵게 통과된 만큼 앞으로 잘 준비해서 약속한 대로 공항이 옮겨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후적지 개발을 고민해야 될 시기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좀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실까요? 네, 공항 후적지는 민과 관이 함께 참여하는 글로벌 스마트 문화수변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803과 금호감을 연계한 글로벌 문화 수변 도시, 디지털 전환 시대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형 스마트 도시, 미래형 신교통 수단을 갖춘 교통혁명 도시, 미래 성장 동력을 담은 4차 산업 혁명 신산업을 선도하는 그런 거점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공항 후적지와 인접한 곳에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또 후적지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지난 선거 때 후보 시절부터 교육 사업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해오셨어요. 그만큼 우리 동구 지역에 절실하다는 얘기겠죠. 교육에 관심이 많았죠. 예, 맞습니다. 저는 정치 여건 개선의 제1과제가 바로 교육 환경 개선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2015년 초등학생이 17,000여 명, 그러나 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한 2022년 중학생과 고등학생 인구 합쳐서 12,0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점은 특히 우리 동구 입장에서는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 중고등학생을 둔 가정은 바로 가장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정이 턱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을 강조해 왔습니다. 동구만의 차별화된 교육 정책을 펼치기 위해 원래 조직 개편을 통해 팀으로 운영된 교육팀을 교육정책과로 격상했습니다. 또 현재 장학재단을 교육사업 전반으로 관장하는 교육재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있으며 최근 설립 타당성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 올해 말 혹은 내년 초에 출범할 것입니다. 또 관내 우수한 학생들을 집중 관리하는 인재 양성 교육도 선보여 교육을 목적으로 이사가는 것을 방지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 성장을 위해서 그 정부 공모 사업에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지방 정부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구청장 직속 정책 추진단을 신설해 원래부터 운영 중이며 핵심 공모 사업을 강도 높게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원래는 산림청 공모 사업인 목재 친화도시에 볼로동 일대가 선정돼 50억의 사업비를 확보하기도 하는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앞으로 정부 공모 사업에서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동구 지역에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동구의 완성형 청사진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우리 대구 동구의 슬로건이 따뜻한 공동체,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동구입니다. 취임 초에 슬로건을 정하면서 우리 동구에는 소외되고 그런 이웃이 없도록 하자.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동구에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자고 다짐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동구의 청사진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촘촘한 복지 체계를 만들어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하고 더 나은 내일, 희망찬 동구를 만들자. 이게 제 청사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민들께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동구 주민 여러분, 어느덧 취임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주민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동구 주민들과 함께 그려갈 동구의 희망찬 미래를 생각하면서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동구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 시민안전 테마파크에 가상공간인 메타버스를 활용한 재난안전교육 콘텐츠가 구축됩니다. 대구시는 지역 고유자산과 특사산업을 메타버스와 접목해 산업융합형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공공기관 2곳과 의료 분야 등 총 3개 분야를 선정했습니다. 시민안전테마파크에는 재난과 안전교육의 가상화를 비롯해 온라인 교육의 재미 요소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통합형 대구도서관 메타버스 콘텐츠를 제작해 대구 전역의 통합도서관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인지장애 환자의 인지 기능을 높이고 일상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콘텐츠도 제작해 실증할 방침입니다. 안동시가 스마트폰의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 복원을 방지하기 위해 휴대폰 안심지우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 사용자 데이터를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삭제해 중고 단말기를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는 구형기기를 안심하고 폐기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동시는 시청 종합민원실에 대해 키오스크 방식의 장비를 통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